연세대학교 교수평의회 이창하 부의장님의 기도로 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하도 무겁고 아파서 사회자께 못하는 일인데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백영로 사업에 대한 공청회 자리에 많은 연세가족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백영로 사업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미움이 미움을 낳고 거친 말이 거친 말을 낳고 있으며 불신이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으나 연세가족들의 마음은 어린 양으로 여기시어 다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연세대학교에 시련을 주지 마옵시고 연세대학교의 발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건대 의견이 다른 분들 간에도 모두 주님께서 세우신 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의 미진함과 일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총으로 감싸주시고 오늘 공청회가 주님이 세우신 연세대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작과 끝은 주관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선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인도를 받아 바라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청회 사회를 맡은 교수평의회 총무간사면서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로 있는 윤태진입니다. 이어서 이 자리를 주관한 교수평의회 의장을 맡고 계신 김원옥 선생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교평의장 김원옥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교수, 학생 그리고 직원, 동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교평에서 주관한 공청회에 이어서 17대 교평이 주관하는 두 번째 공청회로 비록 본부 측은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그 연사모의 대안을 가지고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과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는 제3 창학이라는 기치 아래 캠퍼스 문화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 총장님의 공약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와 생태 환경의 파괴라는 이의가 제기되면서 올해 1년을 학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금 진행 중인 본부 측 안에 대해서 연사모에서 제안하는 안을 가지고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이 솔직한 심정으로 두 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무기명 전자투표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차 없는 백양로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확충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진행에 있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활발한 토의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에 다 같이 공감하고 합의를 이루는 차원 높은 지성의 시간과 공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끝까지 좋은 토의 시간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공청회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교평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하는 경과보고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창하 교평 부의장님께서 다시 나와주셔서 슬라이드와 함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모임은 저희가 본부와는 간략히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대안을 듣고 그다음에 발전적인 방향을 청취하는 자리라서 경과보고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제17대 교수평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17대에서는 선정이 된 다음에 16대 교평의 뜻을 받들어서 지속적으로 백양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접근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날짜들이 쭉 돼 있고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얼마나 급박하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날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단 및
교수평의회 운영위원회 각종 회의와 각종 문건들이 오고 갔고요. 그 다음에 교평에서는 이 일을 임할 때 3대 원칙을 정하고 그거에 준해 가지고 일을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원칙은 수많은 이메일로 오고 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일, 7일, 8일, 13일 연속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메일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인지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암만 변명상으로 많은 일들이 하루하루 벌어져서 교평이 일은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교평 평의원분들한테는 경과보고 및 기타 사항으로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근데 교수평의회가 물론 대기관이라서 평의원들께 전달된 것이 각각 교수님들께 전달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일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평의회가 평 교수님들의 의견도 청취해지 됐었는데 그 일에서는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올 때까지도 거의 쉬지 않고 여기 날짜를 보시면 쉬지 않고 뭔가는 했는데 교수님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는데 좀 미진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공청회 자리가 물론 대안을 얘기하는 자리도 있지만 교수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되고요. 저희가 공지하다시피 투표하는 자리가 투표로 뭔가를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교수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평이 일하는 것이 교평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금 미진하게 일을 진행돼 가는 것도 많은 교수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께서 경과보고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하나만 좀 따로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그 교수평의회가 이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부의 안과 그 다음에 연사모 및 그 공대 선생님들의 기능 제부로 만들어진 안, 두 가지 안을 공평하게 제시하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본부에 이 공청회에 참여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고요. 대신 그 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 공청회 및 투표에 본부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공청회의 의도가 어느 한 안만 부각시켜서 보여드리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비록 짧게나마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본부의 안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부에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얘기는 못하시고 제가 대신 기존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연세대학교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건설사업본부에서 만든 슬라이드 자료입니다. 사업 개요와 진행 경과가 있습니다. 2015년 5월 창립 130주년 기념일 봉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업 개요를 보시면은 규모는 지상 1층, 지하 4층, 그 다음에 주차 대수는 1,050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그 남문에서 이제 차량이 진입하게 되어 있고요. 백양로는 차가 지하로만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빨간 선이 차가 움직이는 선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체육관 앞에 있는 공간, 소위 그 Y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큰 면적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지하 공간은 정문 바로 앞부터 백양관 앞까지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 1, 2층입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지하 1층은 Y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공간뿐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백양로 공간은 바로 땅 아래가 지하 2층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면은 피부로 느끼기에는 지하 1층인데 여기는 절반 정도가 주차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절반 정도는 교육 및 문화시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백양로만 놓고 보면은 지하 2층이죠. 지하 2층은 모두 주차 공간이고요. Y스페이스 공간은 지하 3, 4층이 역시 주차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백양로 공간은 지하 2층으로 되어 있고 Y스페이스는 지하 4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1공학관 그러니까 거의 정문 쪽에서부터 지하 1층은 반 정도가 주차장, 그 다음에 교육시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2층은 모두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Y스페이스 공간입니다. 지하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성됐을 때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뭐 미래의 모습이니까 정확한 그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정된 그림을 몇 가지 보여드리는 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이어서 대안을 준비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또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그 문화인류학과의 조한혜정 선생님께서 나와서 그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계기라든지 정신에 대해서 10분 내지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이어서 토목환경공학부의 이상호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설계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20분 정도에 걸쳐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조한혜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이가 제일 많다는 이유로 와 있고요. 사실은 이번이 제 마지막 학기인데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학교에 이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제가 혈압약을 안 먹었었는데 혈압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잠깐 다들 아시지만 설명을 해드리죠. 저희가 뭐 천막을 치고 250여 명 서명을 받고 한 것이 16대 교평의 협의체 구성 요청이 묵살되고 16대 교평 현수막이 강제로 철거되고 여름방학 중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서 나무가 베진 것을 보고 울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고요. 협의체가 사실 공식적인 기구들만 구성이 돼서 그것은 뭐 상식적인 분들은 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라는 거 다 아시고, 그것이 또 이제 협의체, 사실 의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협의체는 공청회를 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 의결 기구가 아니라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수결로 의결을 한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계속 사실은 저 본부만 그 의결 미디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속 하셨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고무위원회, 우리 연대 역사상에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교무위원회에서 그게 합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명서를 발표해서 본부 그 협의체의 성명서를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합의를 아시는 분들이 하는 일일까?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합의가 될 리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합의 내지는 소통, 합의를 위한 소통, 그다음에 갈등이라는 건 굉장히 사회의 원동력이잖아요.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을 조정하고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를 알면서 해결할 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갈등을 왜 계속 기피를 할까? 왜 그걸 계속 억압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인문사회 쪽 분들은 정말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여러 고민들을 하면서 있는데 17대 교평 주관으로 이런 공청회 자리가 생겼고 총투표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가우면서도 본부가 또 이 공청회까지도 참여를 안 하셔서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공청회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줄기차게 안 하시고 천막까지 기습 철거를 하셨을까? 그것이 저를 굉장히 슬프게 하는 일이고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저기 공대 분들이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인문사회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절대 분노를 드러내지 말고 우정과 환대의 공간에서 대안을 제발 들어주시라. 그리고 그 대안은 대립적인 대안이 전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계속 해냈던, 그러니까 이미 공사 진행된 것을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안에 대한 얘기만 해라라고 얘기해서 제가 막 참으면서 지금 이제 발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작은 명문대학이 뭐냐라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명문대는 스스로 명문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명문대라는 얘기를 꺼내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좀 우리가 명문대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단어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문대의 그 요건은 저는 한 4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명분과 실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어떤 모토를 갖고 있죠. 저희 집안도 항상 서울대 가는 거 되게 안 좋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정대철이라는 국회의원이 자기 부친이 항상 돌아가실 때까지 서울대 간 거를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했다고 용서를 못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연대가 가진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진리, 어떤 세속적인 질서가 아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어떤 부분, 이게 뭐 하버드의 존 하버드의 동상과 언더우드의 동상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이죠. 역사의 나이가 새겨진 곳이고, 이게 동경대 은행나무입니다. 1856년 근데 한 300년 된 나무인 것 같아요. 개요대가 1858년에 만들어진 학교죠. 150년 정도 된 은행나무이고, 연세대학교 1885년 후내년이면 130주년이 되는데 60년 정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반 연구를 하러 다니는데요. 한 330년 동안 했는데 양반들을 찾아가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양반은 임금도 안 부럽다. 임금은 뭐 독살당하기도 하고 길어봤자 500년이지만 우리는 1000년, 2000년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전통이라는 것, 나이가 축적되고 지속된다는 것, 그리고 그 지속은 바로 명분, 실리보다는 명분을 항상 위에 두기 때문에, 신성한 가치를 위에 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문대학은 교육과 첨단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년을 내다보는 인재를 키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가르치는 곳이죠. 근데 저는 이번에 13학번 학생들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송도에 확 보내졌다가 계속 공사하는 데 있다가 또 봉교를 왔더니 나무가 다 베지고 또 공사를 한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제 학교에 정붙이지 않을래요. 그래서 제가 30여 년을 연대에서 가르쳤는데 10년 전 내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굉장히 학교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 소비사회, 소비족이 되면서 이제 슬슬 이제 스타벅스에서 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학교가 결국 기본 놀이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자기들이 전혀 돌봐지지 않고 자기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계속 어디로 보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가 되고 거기에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저는 배움은 존중되는 만큼 돌봐지는 만큼 배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유치원 아이처럼 아니지만 특히 대학은 그 학생을 존중하는 정도만큼 배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전 대학은 창조적 공동체이고 특히 소통을 통한 수준 높은 협업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이지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868년 코넬 여자 기숙사를 1996년에 3년 동안 존슨 그래듀에이트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확 바꾼 프로젝트를 책으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스토리북으로 내고 본부장이 했던 모든 얘기들이 이 책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의견 수렴의 양과 질, 그게 명문을 가늠하는 것이죠. 명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런 소통이 됐냐, 그것이 어떻게 축적됐고 어떻게 공유됐느냐, 이제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스콘신의 세이지홀 이런 많은 그 최근에 나온 모든 그 좋은 그 캠퍼스의 리모델링 사안들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대를 이끄는 건물이냐, 어떤 건물이 됐을 때 이게 앞으로 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런 거죠. 그냥 깨끗하고 말끔하게 그냥 백화점 같이 뭐 지저분하니까 이런 건 명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짓기 위해서 정말로 이게 시대를 이끄는 작업인가. 건물이라는 것은 오로지 외부의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뭔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얼마나 학내 구성원들과 소통을 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던 게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뭐 길게 얘기를 못하지만 1777명이 했고 78%가 찬성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샘플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사실은 그냥 뿌려서 그냥 뭐 교수 6%, 학생 10%, 뭐 동문 0.2%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질문서 자체도 공개도 돼 있지 않아요. 이것은 백양로처럼 중요한 프로젝트의 경우는 사회학과에 베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회학과 선생님들이 우리 사회학과 선생님들은 지금 뭐 다 시카고 마피아라고 우리가 놀리긴 합니다만 최고의 질문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사실 우리 학부생들도 이거보다 100배 낫게 합니다. 이런 식의 질문지를 놓고 프로젝트를 하는 걸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명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갖고 가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내후년에 백양로 프로젝트가 완성됐을 때 130주년에 우리가 명문을 유지할 건지 명문을 버릴 건지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적대, 경쟁, 갈등을 벗어던지고 제가 늘 좋아하는 우정과 환대, 협력과 성숙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부안을 개념적으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학교 본부의 백양로 프로젝트 연세 춘추 광고입니다. Under the wood. 그러니까 계속 숲이 우거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는 우리 대학교가 글로벌 명문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굉장히 좋은 말씀은 다 단어는 들어가 있습니다. 융합과 교류, 소통과 문화, 녹지 공간. 녹지 공간은 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융합과 교류, 소통과 문화는 없고, 가장 문제적인 것은 under the wood이지만 그게 over the concrete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우리가 60년짜리 은행나무가 100년 후면 160년짜리 은행나무가 되는데 콘크리트에서는 160년, 260년짜리가 살기는 힘들죠. 그리고 지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걸 다시 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아예 흙이 없는 땅은 땅이 아니라고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상 공간의 재구성은 차 없는 백양로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하 공간에 차가 몰리는 백양로를 갖게 되는 거죠. 지하 공간에 문화 공간과 주차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로와 주차장이기 때문에 77%가 토건 공사이고 거기에 기댄 문화 공간은 독자적인 건물이 되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지금 백양로의 과거와 현재를 보시고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어려운, 그렇지만 후기 근대 아주 무명적인 전환의 시대를 살면서 백양로를 어떻게 갖고 갈 건지, 그리고 지금 연사모에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학제 간 접근이 가능했고요. 그것이 이 안에 아마 우리가 내는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일 것 같은데, 굉장히 활발한 소통과 학제 간의 협력을 통해서 본부가 낸 안을 가능한 한 승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또 본부가 굉장히 서두르기 때문에 우리도
내부에서 굉장히 좀 천천히 가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고 전혀 안 파고 가면 안 되냐 이런 얘기 많았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양보하고 이런 공간으로 울창하게 나무들이 자라는 울창하게 우리 학생들이 자라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캠퍼스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제 기본적으로 아니고 이건 요약입니다. 본부와는 차암면 백양로는 똑같은데 주차장 확보 1,050대 그리고 교육문화 공간을 확충한다. 대안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주차장에 관해서는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천천히 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중에 하실 것이고요. 본부안 그 대안의 장점은 본부안은 지하 80%를 개발하지만 우리 대안은 20%만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역사성을 소멸시키지만 저희 안은 역사성을 보존시킵니다. 그리고 집안 안정성 영향의 문제가 있을 텐데 저희는 집안 지하수 생태 환경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뿌리 얕은 나무 밖엔 자라지 못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가 자랄 것이고요. 사업비가 굉장히 과도한데 사실은 뭐 이걸 본부가 마련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사업비가 절감되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연사모에서 준비된 대안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그림은 우리 신촌 캠퍼스의 항공사진입니다. 전체 면적, 캠퍼스의 면적은 약 23만 평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평지 면적이 약 7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연세대학교는 이화여대와 그 외국에서 VIP들이 찾는 학교를 구경하고 싶다고 할 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발전하면서 그 필요한 시설들을 또 수용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산지를 제외한 웬만한 평지는 모든 건물이 들어섰고 거의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본부에서도 그 백양로 재창조 사업을 통해서 그 학교의 어떤 캠퍼스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연사모도 그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면에 있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현재보다도 녹지를 더 울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했고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본부안의 개발 개념은 백양관 밑에 도서관과 학생회관부터 시작해서 Y스페이스를 포함해서 공학원에서 꺾어지는 요 부위까지의 이 백양로 주변을 전부 지하 시설을 들여놓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도 초기와 최근의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만 이 정문을 통해서 드나들 수 있는 길 그리고 일반적인 차량들은 남문을 통해서 접어들어 가지고 지하 통로를 통해서 따라와서 이제 그 지하 시설의 우측을 통해 가지고 지하 2, 3, 4층의 주차장의 경우는 이제 차량이 소통을 하게 되겠고 일부 제한된 차량들은 이 본부 쪽 우측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개발 영역을 살펴보면요. 이 도서관과 학생회관 주변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교통로를 위한 지하 통로를 포함해서 이 왼쪽 그림에 빨갛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영역이 바로 그 지하를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백양로의 80% 이상을 이제 파서 지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차량이 드나드는 또 연결부 시설까지도 지하에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하 시설의 약 70몇 %가 주차장이나 또는 주차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속 시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지를 파는 면적은 약 9,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몇 가지 사안들은 이 과거에는
그 연세대학교 백양로를 거쳐서 학교 앞에 그 천이 있었습니다. 그걸 복개를 했죠. 그래서 이 안산 쪽으로 내리는 비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캠퍼스 밑으로 해서 이 지하수의 흐름이 이 정문 쪽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부의 캠퍼스 백양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에 이렇게 거대한 시설을 만들게 되면은 결국 그 지하수의 흐름을 이제 과거와 다르게 안정화했던 그 지하수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집안의 상태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문가들도 잘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안으로서는 이 파내는 부지 면적이 교육 공간을 위해서 도서관과 학생회관 앞에 한정된 부분, 그다음에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필요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구장과 대운동장 주변에 주차장 A, 그다음에 백준영 기념관 옆으로 주차장 B, 이렇게 세 곳만 대지 면적을 파서 필요한 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존을 해서 굴토 면적도 최소화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백양로의 역사성을 지키고, 그리고 이 지하를 파지 않게 되는 맨 땅의 상태를 유지하는 곳에는 여전히 뿌리 깊은 나무들과 연세의 역사와 더불어서 성장하는 그런 수목들, 또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실제로 이 교육문화공간은 이 Y스페이스와 그다음에 학생회관, 그 중앙도서관 지하 1, 2층에 위치하고 지하 3층, 4층 이 전역에 대해서 여전히 그 지하층에는 그 주차장과 차량 이동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넓은 영역을 차가 주차하고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그 자체는 이 긴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는데, 특별한 뜻하지 않은 그런 이머전시에 발생하게 되는 방제 안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을 학교 중앙부에다가 다 집중해가지고 집중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리스크를 분산하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은 자칫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하 3, 4층에 계속 넓은 면적에 걸쳐서 주차장이 퍼져 있게 되면 이 운영 유지 관리나 또 그 차량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배기가스들을 빼내고 공기를 순환하고 하는 그런 유지 관리 비용도 적지 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안에서는 주차는 주차장에서 해결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운동장 주변에 주차 공간 A, 그다음에 백준영 기념관 주변에 주차 공간 B, 이렇게 해서 주차 시설을 분산을 시키고, 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분산해서 이용자 위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교육문화자치공간에 대해 살펴보면요, 학교 본부 안에 있어서는 교육문화자치공간이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Y스페이스 일부 해서 이 파내는 지하 공간의 약 절반 부분에 지상, 그다음에 1층, 2층에 이 교육문화자치공간이 존재합니다. 다만 문제점은 현재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이 지하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이 지나가는 곳은 이 검은 라인을 따라서 차량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하에서 이 건너가고자 할 경우에는 여전히 지하차도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같은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이쪽은 막혀 있어서 학생회관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됩니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을 지하로 완전히 연결해서 지하 1, 2층으로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는 겨울에도 지하에서 도서관과 학생회관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그 밑부분에 이 녹색 부분으로는 기존 수목 보존 및 울창한 휴식과 사색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백양로 지상부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본부 안에서 지하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상을 모두 파내야 하는 부분들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또한 연결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파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하에 시설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었다 하면은 시설물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결국 그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그 범죄의 어떤 온상이나 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건드리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지상의 땅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건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하시설물 위에 위치하는 흙 덮인 땅은 영구히 계속 가는 땅이 아닌 지하시설물과 수명을 같이 하는 종속적인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에서는 그런 파내는 땅의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네모난 박스들은 대안 대비 그대로 대지로 남겨두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앞으로 더욱 발전해 가면서 학교가 맡아서 해야 되는 사회적인 소명, 또 각종 학문적인 융합 이런 거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의 수요는 미래에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지하 공간을 사용해야 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놓는 미래의 자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체제는 그 왼쪽에 본부안을 보시게 되면 빨갛게 연결된 선들이 이제 차가 지나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백양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타난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 연결되는 곳은 그 세브란스도 연결이 되고 정문으로 나갈 수 있고 남문을 통해 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일부의 차량은 이 동문과 북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차가 주행을 하게 되고 셔틀버스도 들어와서 이 내부에서 로타리식으로 돌아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안에서는 필요한 주차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주차 공간만 넣어놓고 소위 차량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제한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그림은 본부가 제시한 중앙도서관 근처의 예상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는 컴퓨터 그래픽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마 본부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아름다운 캠퍼스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이 전체 영역은 다시 지하시설이 들어가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 지하시설의 수명인 40-50년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50년이 지나면 전부 리셋하고 다시 다 파내고 뒤집고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고 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든 다음에 다시 덮고 또 이런 조감도를 바탕으로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작업이 매 50년마다 반복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중앙도서관 근처의 예상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북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고요. 이 도서관과 학생회관 사이는 지하로 완전히 1, 2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40-50년 지나서 지하시설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다시 파고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가 새롭게 꾸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많은 수목이 집중하지 않고 넓은 그런 광장이라든가 뭐 학생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상 공간을 활용을 하고 그 밑에 맨 땅으로 보존하게 되는 곳에는 그 산책과 휴식의 녹지 공간을 울창한 숲을 조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설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본부 안에 있어서는 그 주차장의 경우는 지하 2층, 3층, 4층에 걸쳐서 이 전면적에 퍼져 있게 되고요. 문화 공간은 지상층과 지하 1, 2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250평 정도의 공간을 지하 공간을 개발을 하고 주차 대수는 1040대를 확보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대안은 필요로 하는 주차 면수를 약 1200대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운동장과 야구장 주변에 이 위치는 현재 그 도로가 포장이 돼서 차가 다니거나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를 개발을 지하 3층으로 해서 각 층당 210대씩에서 630대. 그 다음에 백준영 기념관 옆에 남아있는 그 터를 주차장으로 개발을 해서 지하 3층으로 190대씩 해서 모두 약 1200대까지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주차 면수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꼭 필요한 그런 면수를 고려를 해서 혹시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이 주차 대수는 얼마든지 조절을 해서 양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교육 공간은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을 지하로 완전히 연결해서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학생 편의시설과 커뮤니케이션 시설, 기타 각종 편의시설들을 배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기본 설계 수준으로 그 대안에서도 설계를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전체 면적은 약 5,600평으로서 학교가 초기에 생각했던 그런 교육문화 공간 전체 면적에 뒤지지 않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학교의 양과 대안을 하나의 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본부의 안은 주차장에 있어서는 지하 2층에서 4층까지 1,040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대안으로서는 A 주차구역과 B 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약 1,090대, 최대로는 1,200대까지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공간은 지상 1층에서부터 지하 3층까지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 계획안에서. 마찬가지로 그 대안에서는 도서관과 학생회관을 지하로 완전히 연결해서 지하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한 그런 문화 공간으로서 그 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결국 백양로의 땅을 파는 면적은 본부안은 약 9,700평인데 반해서 대안은 6,300평이고요. 확보되는 그 지하 시설의 면적은 본부안이 2만여 평인데 반해서 약 14,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교육 문화 공간은 약 5,600여 평으로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백양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모으면 보다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더 짧은 공사 기간에 더 적은 공사 비용으로 또 우리 연세의 미래를 위해서 훗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하 공간을 유보하고 미래의 자산 가치를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안은 현재 공사 진행 수준에서부터 얼마든지 전환과 복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으며, 지하 공간 개발은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지하 공간 확충은 합리적으로 지키면서 바꿔나가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의 본부안과 연사모의 대안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투표로서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조한혜정 교수님과 이상호 교수님한테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안에 대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을 듣고 거기에 적절한 응답을 하고, 혹은 질문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개진을 하길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먼저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진행요원이 무선 마이크를 전달을 하면 그때부터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 전에는 질문자의 소속 그리고 이름을 분명하게 밝힌 후 시작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발언은 짧게 해주시고, 혹시 모르는 그런 품격이 떨어지는 표현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답을 원하시는 분을 지정해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질문을 또 해주시면은 거기 적절한 그 답변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민경원 기자입니다. 네. 지금 본부안은 9,700평 정도 지하를 파는 거고 대안 6,300평 정도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80%와 20%로 줄어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상호 교수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차 시설 부분 또는 백양로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평지의 80%를 파게 되는 것은 이제
본부의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파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보시게 되면 도서관하고 학생회관을 중심으로만 파고 백양로는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놓고 대운동장과 야구장 쪽, 그다음에 우측에 백주년 기념관 옆을 파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백양로를 중심으로 한 그 연세대학교의 얼굴의 중앙이 되는 그 부분은 20%밖에 건드리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행정학과 양재진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상훈 선생님한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게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 한 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보면은 본부안이 한 9,700평을 파는 거고요. 백양로 이 대안리에서는 백양로는 조금 파지만 어쨌든 간에 한 6,000평 정도를 개발하는 거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평수 차이가 꽤 많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대안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주차 대수와 그 본부안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는 교육 문화 공간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000평 갖고 9,000평 파헤치테만큼의 지하 공간을 확보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본부도 사실은 뭐 일부러 많이 팔려는 생각은 없을 거고 최대한 가용을 해가지고 지하를 개발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 어떤 면에서 대안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면적을 건드리고 많이 나오는지, 그게 두 가지 질문 한꺼번에 듣고 대답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하 개발에 아까 수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합니다. 50년 후마다 이걸 다시 재파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뭐 우리 1호선 지하철도 그렇고요. 뭐 유럽에 그럼 영국 같은 데 가면 뭐 지하철 오래 뭐 됐는데 그때도 50년마다 이거를 새롭게 지상까지 다 걷어내면서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수명을 유지하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다시 한번 그 의견을 여쭙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본부는 약 9,700평 정도의 이제 땅을 건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대안에서는 약 6,300평 정도를 건드려서 실제로 연세 신촌 캠퍼스를 놓고 보면 땅을 건드리는 데 있어서는 대안이 약 30% 정도 이제 건드리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백양로를 중심으로는 약 80% 정도를 저희들이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왜 그럼 이렇게 학교 본부안이 그런 것이 많으냐 하는 것은 저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 빨간 지하 공간 전체가 다 차가 다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 통로, 지하 차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면적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반면에 대안에서는 필요한 주차 대수를 확보하고 주차할 수 있는 그 소위 컴팩트한 주차 시설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그 차량 이동의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수명에 관해서는 그 이제 지하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놓게 되는데 보통 콘크리트의 재료의 수명은 40년에서 잘 만들면 한 8, 90년, 100년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공공 인프라의 경우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품질 관리를 해서 소위 100년 이상 가도록 하고, 또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정기 점검을 하면서 이 수명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건물 형식의 민간이 운영하게 되는 그런 시설에 있어서는 아파트나 지하에 있는 시설이나 수명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만 지하에 매립된 콘크리트는 흙에 쌓여 있기 때문에 물이나 산소하고 접촉하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약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수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결국은 그 콘크리트 재료가 이제 부식되고 상해서 어떤 강도를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무너질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기, 기계, 배관 이런 시설들이 이제 더 이상 노후화되고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사용 목적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이 되면 구조적으로 안전한 아파트도 재개발을 위해서 허물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하 시설을 바꾸려면 이 지하 시설은 실질적으로 물하고 흙과의 싸움입니다. 지상에 있는 시설물은 뭐 이사를 할 때도 필요하면 창틀을 뚫고 바깥에서 뭐 피아노도 집어넣고 이러지만, 지하는 완전히
완전히 밀폐되지 않으면 물이 들어오고 균열이 생기고 흙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닫아놓고 그 안에서 어떤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명이 끝나면 그 시설을 다시 바꿔야 될 것이고, 그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제 뭐 완전히 공동화가 돼가지고 이제 슬럼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하를 손대면 지상은 따라서 디폴트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확인 질문만 그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속 질문은 한 번 일단은 정도 대안에서는 차가 주차장만 했다가 다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이제 주차장에 놓고 다른 가까운 어디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걸어서 교내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렇게 된 걸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네.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차 없는 백양로를 만드는 그렇죠. 취지에서 그리고 학교가 주차장은 제안한 이렇게 저쪽에 두고 나머지는 다 보행으로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하로 연결 통로가 없으니까. 그 제가 교통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그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안과 이런 것들로 해서 또 그 편리성을 도모하는, 다만 지금 현재 학교 본부와 똑같이 캠퍼스 지상으로는 차가 못 다니도록 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다음에 네, 양 교수님. 그다음에 예, 또한 마찬가지로 나중에 향후에 지하 개발을 위해서 백양로를 남겨두자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지하 개발을 하게 되면 수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 개발을 안 하는 방향이 더 가장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자는 게 의미가 없죠. 어차피 50년보다 갈아쳐야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고 최소한 지금 주차장만 공간 필요하니까 하자라고 하는 그런 혹시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한혜정 선생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죠. 철학에 관한 문제라서. 사실은 그 우리 연사부 내부에서 그것 때문에 가장 논쟁이 많았죠. 이렇게 문과대 선생님 절대로 파면 안 된다 그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흙이 있는 땅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그리고 사실은 안 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런데 이제 그 공학 쪽 분들은 지금 이 건물도 굉장히 최첨단 하이테크로 생태주적으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밑에 지금 본부가 생각하는 그 주차장과 가로의 밑에 뭐 시설물 거대하게 이건 거대 토목 공사를 본부는 지금 하고 계신 거고, 이제 이 대안은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도 굉장히 유연하게 필요 없으면 그냥 한쪽 주차 A만 지면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또 A만 져도 되는 거고, 그런 모든 융통성이 가능한 안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 주차 밑에도 이제 필요하면 서로 연결을 할 수도 있다 그래요. 주차장과 주차장들 연결 같은 거는 뭐 그야말로 그건 공과 쪽 분들이 공대 쪽 분들이 잘 하실 것 같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 가치라는 거는 사실은 50년, 100년 후에 건축 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가 항상 좀 기분 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 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한 10년째 연세대 다니고 있는데 저희 기계공학과 대학원 재학 중인 윤홍민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지금 방송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프리카에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근데 혹시 어디에 방송이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짧은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서버상의 문제로 공청회 중계가 지장이 생겼습니다. 네.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신 오늘 공청회는 녹화했다가 가능하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한다거나 최소한 저희가 화면을 가지고 있다가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 진짜 질문은 그 사실 저희 학교가 그렇게 주차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저렇게 대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거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누가 봐도 저기 세브란스에 지금 짓고 있는 암센터랑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제 생각의 문제는
학생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게 그게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뭐 조한혜정 선생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교수님을 포함해서 멘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자기 삶 하나 추스르기가 힘들어서 지금 학생회도 그렇고 학생회도 정말 이런 공사를 해야 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보다는 우리 공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옛날 학생들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 뭐 그런 분석은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너무 어릴 때부터 과외 공부를 하고 매니저맘 어머니들에 의해서 키워지고 그래서 뭔가 말을 잘 듣고 잘 해주시겠지 하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그래서 더 교수님들이 정말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수님들이 정말 좋게 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해주셔야지 학생들도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학생들은 굉장히 변했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10년을 연대를 다닌 친구한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겠지만 학기마다 학생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학기마다 그걸 관찰을 하고 있고 또 책을 내겠지만 달라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교수님들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안들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학교를 제대로 이렇게 보존을 해주고 두 번째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니네를 정말 케어한다. 그래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학생들은 특히 반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상상을 못하는 그 엄마 말을 굉장히 잘 듣는 효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말도 굉장히 잘 듣는 편이고 그래서 뭐 가르치기는 편하지만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이제 이런 일을 알아가면 이 건을 통해서 연대가 글로벌 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천막에서 뭐 그 문화제도 하고 했는데 이제 본부 메일을 보면 거기를 지저분하게 만들었다. 뭐 학생들을 뭐 거기서 뭐 가르쳤다. 근데 그건 강의는 이제 김진영 선생님이 러시아 혁명 시를 하면서 거기 세팅이 딱 좋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그런 굉장히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본부가 지난번 18일자 연세 춘추에 보니까 좋은 아이 나오면 받아들이겠다라고 부총장님 하셨으니까 이 안을 보시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미리 손 드신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저기 추가 질문 하나만. 추가 답변입니까? 예, 김진영 선생님. 예.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주차 공간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본부 측에서 주장한 것은 항상 법정 주차 대수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판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정 주차 대수 때문이 아니라면 그거는 필요 없는 공사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서울시의 자료 공개를 열람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법정 주차 대수보다 학교가 계획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법정 주차 대수가 125%를 충당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은 25%가 이미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2013년 2월과 4월에 우리 교통심의 의결서 제출을 서울시에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다시 한번 보완해서 제출한 두 차례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결과예요.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지하 공간을 파지 않아도 400여 대의 주차 공간은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법정 주차 대수 때문에 지하를 파야 된다라는 그 본부 안의 주장이 조금 모호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15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본부가 제출한 그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1050면이라는 그런 주차 대수 중에서 800면은 의료원에 배정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본부가 그렇게 설계안으로서 제출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공개 좀 더 해주고 해명을 부탁했으나 본부는 거기에 대해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정 주차 대수를 굉장히 정확하게 따져봐서 정말 필요한 만큼의 주차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의 서류에 따를 때 우리는 짓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다면 본부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영문학과 이석구 선생입니다. 그 연사목께서 준비하신 그 대안을 보고 정말 이렇게 많이 파지 않고서도 백양로를 이렇게 심하게 훼손하지 않고서도 본부에서 이제 원하는 그런 공간, 그보다 더 나은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이 연사무로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 연구와 교육으로 다 바쁘시잖아요. 언제 또 이런 그 안을 만드시기 위해서 들으셨을 그런 시간, 노력을 생각하면 같이 이제 행동을 같이 못하고 이렇게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죄송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까 조한혜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갈등은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실은 원동력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제가 보건대는 대학 본부에서는 이제 제일 이 갈등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러한 그 갈등이 본부에서 원하는 그런 안을 이제 실현시키지 못할 걸림돌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두려움이 본부로 하여금 이제 조급하게 움직이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사에 대한 그런 뭐 허가라든지 또 갑작스럽게 이런 방학이 끝날 즈음에 또 공사를 강행한다든지 본부는 이렇게 조급하게 움직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연사모의 이제 그 활동을 속속들이 이제 알지 못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본부의 조급함을 연사모에서는 또한 이걸 이제 그에 대한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또한 조급함으로 혹시 움직인 적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이제 퇴로를 열어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본부가 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소통이 이제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연사목께서 이제 대응을 하실 때 같은 조급함으로 대응하다 보니 이 갈등이 원만하게 풀려야 될 그런 가능성 자체가 좀 애초부터 좀 어려워지게 된 적은 없는지 하는 오해를 하실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해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특정 답변자를 지목하는 건 아니시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어느 분이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경원 선생님. 예, 문과대 이경원입니다. 그리고 연사모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안을 놓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과거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만큼 저는 조금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사모가 천막을 치고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게 뭔가 하면, 한 발자국씩 서로 양보를 해서 타협을 해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지 왜 그렇게 극한 대립으로 치닫느냐, 왜 그래 폭력에 대해서 또 다른 폭력의 형태로, 폭력적인 그런 형태로 나가느냐는 비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자성을 했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중요한 지점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많은 양보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한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아까 조한혜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사모 내에서는 지하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 개발을 일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에코 캠퍼스의 철학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어떤 공간이든 지하는 보존하자라고 주장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 백양로가 이렇게 파헤쳐지고,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문화 공간 또는 자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는
가령 뭐 백양관을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에게 자치 공간을 주자, 아니면 외국의 학교처럼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건물을 임대해서 그것을 학생들이 이용하게 하자, 뭐 이런 대안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백양로가 이미 파헤쳐진 가운데서는 가급적 최소화해서 그 지하 개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야 본부하고 연산모 쪽에서 어떤 타협의 지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저희들이 결국은 교육문화 개발을 위해서, 교육문화 공간 개발을 위해서 지하 개발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는 협의체 구성에 관한 것인데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사모는 애당초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연사모를 임의단체로 규정해서 협의체의 정식 멤버로 들어오는데 반대 의견을 표시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연산모라는 그 실체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는데 왜 이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하는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힘들게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만큼 그것이 결렬되지 않기 위해서 제 연산모에서는 교평 대표에게 그 모든 것을 일임하고 저희들은 물러섰습니다. 그 지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양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교평이 애당초 공청회와 교수 총투표를 제안을 했을 때 그 교수 총투표의 범위는 신촌 캠퍼스뿐만 아니라 원주 캠퍼스 그리고 의료원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원주 캠퍼스와 의료원은 뭐 정설할까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연사모가 판단하기에는 승산이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대립으로 나갔을 경우에 타협점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승산이 굉장히 희박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이것을 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평에서 처음 제안했던 그 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쨌든 원주 캠퍼스와 세브란스 쪽에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만은, 애당초 저희들이 받아들인 그런 사실을 감안하신다면 저희 연사모 쪽에서는 상당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타협을 했고 양보를 했고 뭔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 반면에 본부에서 곰곰이 따져보면 정말 양보하고 또 어떤 타협을 위해서 뭔가 물러선 점이 있는다는 거죠. 저희들을 봤을 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그럼 아까 질문 신청하셨던 분한테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인력과 한주연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건 질문은 아니고 아까 왜 학생들이 관심이 없을까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 백양로 프로젝트 문제에서 가장 학생으로서 느끼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 부분은 이게 그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와서 오픈된 공간에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열려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열었다고 말은 하지만 홍보도 전혀 안 되고, 만약에 와서 얘기를 하면 너 어느 학과 학생이냐, 어디 소속이냐, 이런 되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런 과정을 4년을 겪고 나면, 그러니까 성도 문제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계속 새내기 때부터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은데 계속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죠. 내 목소리는 어차피 들리지 않을 거야.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내 할 일을 하는 거고, 그런 교육이 사실은 어떤 특정 학과나 특정 과목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도 대학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사실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사실 제가 그냥 집에 가다가 백양로에서 들은 얘긴데요. 이제 어떤 학생 두 분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여자분이 뭐 그러니까 중간부터 들었는데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옆에 계시던 분이 아 근데 뭐 900억 있다고 어차피 우리한테 쓸 거냐 그게 우리한테 쓸 것도 아닌데 뭐 이거 만드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좀 불편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되게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관심에 대한. 네, 고맙습니다. 좋은 답이 됐습니다.
네, 가운데 마이크 좀 전해 주십시오. 연합신학대학원의 정석환 교수입니다. 이런 모임을 주관해 주신 교평 또 연사모 소속 교수님들께 너무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예를 경험을 했죠. 바로 연합신학대학원 건물을 지을 때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5개월이 좀 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서 교수님들 천막을 치고, 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 동문들도 거기에 맞서서 이 천막을 같이 치면서 오랜 시간, 그게 사회에서도 아주 대학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사회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의 모습의 연신원 건물이 탄생했고요. 그 일에 관해서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고, 그 뒤에도 유사한 건축 공사가 있을 때마다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이 갈등과 반목, 또 그 후유증이 우리 연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보다는 점점 서로 간에 무관심해지고 어떤 냉소주의 같은 것들이 확산돼가는 그런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 연세대학교가 명문대학을 지향하면서 서로 간에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존중하고 나아간다면 그런 아픔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어야 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이 백양로 사업도 어제 오늘 갑자기 실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전 총장 때부터 계속 백양로의 개발은 먼저 앞서서 개발한 고려대학교의 전례와 이화여자대학의 전례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서 새로운 캠퍼스의 리모델링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은 이미 구성원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돼 왔고 구체적인 방법과 재원 마련에 있어서 구체화되지 않은 것들이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되지 못했는가. 연신원 건물 지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에서는 그 절차적인 과정을 다 겪었는데 이제 기공식을 하고 착공하게 되니까 에코 캠퍼스의 소속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천막을 치고 5개월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타협 안으로 지금의 건물이 건설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신과대로서는 또 아픔의 경험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그 당시 학장이셨던 강인청 교수님이 여러 가지로 아무튼 신경도 많이 쓰셨는지 소천을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는 지금도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 우리가 100억을 예상했던 건축 기금이 나중에 봉헌식을 할 때 결산이 된 거는 178억이 나왔습니다. 78억 원이 더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됐거든요. 그중에서 5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순수 공사비는 30억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그 30억의 해당 부분을 그 다음에 연합신학대학원이 갖고 있는 교육기금에서 10억을, 우리가 그 당시 10억 달랑이 있었는데 그 10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부원장으로 있었는데 굉장히 흥분해서 기획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일종의 피해자인데 이런 사태가 본부가 미리 알아서 사실 조정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10억을 더 가져가겠다는 말이 당신네들은 숫자만 보느냐, 숫자 너머의 사연이나 이야기는 듣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던 적이 정석환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짧게 해주시고 질문으로 좀. 그래서 저는 그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절차적 과정의 정의란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가 그냥 일반 공동체도 갖고 있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존중, 그 과정에 우리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걸 충분히 노출시키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동체를 위해서 승복하고 존중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첫째 얘기하고 싶고요. 제가 그렇게 길게 얘기했던 이유는 지금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려면 설계 변경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아마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공사는 상당 동안 지연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법적인 조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본부의 그 계획하에 이 법적으로 이미 연세대학교가 사인을 했을 테고 진행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는 그 위약금이라든지 부대 비용은 또 공사 비용이 큰 만큼 천문학적으로 더 크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다른 설계를 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대안적 정신과 이러한 취지들을 현행 본부가 추구하려고 하는 백양로 안에 적합하게 실어줄 수는 없는지, 그래서 불필요한 우리가 그런 위약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구성원 자체 간에 여러 가지 반목과 불신이 계속 가중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교육기관인데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네. 저는 그 점에서 그런 대안이 분명히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공사안에 대한 현행적 문제점이 나오는 구체적인 현실적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대안을 마련하시면서 그 재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대안을 만드신 연사모께서는 이거를 준비해 보셨는지, 이런 의논을 정말 해보시고 공동체한테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래도 하자. 예, 질문의 핵심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을 해주시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공대 쪽 선생님 말씀하실 텐데요. 그 기본적으로 그 연신원 사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게 이제 저는 항상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대학 때 대학 간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송자 총장부터 대학의 기업화가 시작되면서 된 것이고요. 지금 시점은 대학의 기업화의 문제점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보행자라던가 생태라는 것이 이제 시대의 키워드로 들어오는 때고, 그다음 백양로 자체는 모든 사람이 관련되는 것이라, 사실 저는 그 뭐 연신원도 그러고 상대 건물도 그러고 대학들이 연신원의 경우도 뭐 신가대학이 이거 살기 위해서 우린 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서로 두 대학 싸움 같이 해서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십몇 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사람들도 굉장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런 맥락에서 계속 그냥 역사적인 그 진행에 대한 고려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논의는 우리 내부에서 엄청나게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저희 건축공학과의 최문규 교수입니다. 아마 전문적인 말씀을 좀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위약금에 대한 문제는 그 계약서를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 갑과, 아니 왜냐하면 갑과 을이 공사를 진행할 때 갑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들은 계약서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봐야죠. 그 다음에 일반적이라는 말을 제가 쓸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갑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될 경우에는 을은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서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공사가 중지되고 새로 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됩니다. 모든 과정은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럼으로 해서 잃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공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거를 아마 연사모에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900억과 그다음에 한 600억 정도의 예산으로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여러 가지 비용들, 앞으로 들어갈 기회 비용들을 생각해서 그걸 계산해야지 지금 당장 우리가 100억을 더 쓴다. 허가를 받으면서 공사가 중돼서 얼마가 더 비용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면 갈등의 비용을 얼마냐라고 말씀하시면 이 비용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답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약금 문제는 정확히 말해서 계약 쪽에 계약을 우리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혀 말씀드릴 수 없고 아마 연신원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확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약을 위약할 경우에 어떻게 일일당 얼마로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에서 을이 공사를 늦었을 경우에는 1000분의 2 또는 1000분의 2.5씩 하루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을은.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갑이 공사를 중지했다고 해서 이유가 없지 않는 이상 그런 내용을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의 계약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정도까지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도고동문학과의 김영민입니다. 정석환 선생님 이제 그 연신원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통의 문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당시에 에코 캠퍼스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당시에 뭐 1월달에 시작해서 5월달에 끝났는데요. 굉장히 많은 갈등과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석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말은 어떻게 났냐면은 양쪽에서 서로 직접 대화를 오랫동안 하고 본부가 또 같이 중재하고 그래서 결국은 합의안을 도출해서 그 합의안에 따라서 재설계를 해가지고 지금의 신학대학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천막이 존재를 했었죠. 천막이 존재했었는데 그 당시에 학교 본부는 그 천막이 끝까지 남아 있도록 그걸 갖다 중간에 뭐 강제 철거한다든가 뭐 야밤에 기습 철거한다든가 이런 것 하지 않고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 놔뒀고 그 다음에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가치들이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여파로 연세대학교에 만들어진 것이 캠퍼스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구멍가게인가? 그러니까 100년, 120년, 150년을 바라보는 대학에서 어떻게 마스터 플랜도 없고 마스터 플랜에 의거하지 않고 그냥 각 단과 대학들이 짓고 싶으면 아무데나 짓는가? 그다음에 건물 막 부수는가? 이런 문제들이 받아들여져서 본부가 굉장히 여러 전문가들을 학내 전문가들을 모아서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만든 게 2004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되었고 당시에 이제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방법이 그 다음에 또 바로 불거진 게 이제 전파천문대 문제인데요. 전파천문대 선생님 답변도 좀 짧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풀었냐면 천막 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갈등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교평이 중재를 해가지고 교평의 어떤 위원들을 만들어서 그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듣고 양쪽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투표해가지고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에코캠퍼스가 주장한 것이 2표 차이로 밀려서 결국은 모두가 다 그 합의하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소통과 갈등 그 해결 전통이 연세대학교에 정착을 하려던 순간에 총장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냐면 옛날로 또 돌아갔어요. 총장이 들어가고 자기들 몇 명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용재관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백양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옛날 전파천문대는 소수의 교평 의원들이 위임받아서 결정했다면 이제는 연세대학교의 얼굴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게 백양로 전체를 다 드러내고 그걸 새롭게 바꾸는 백양로 모습이 싹 바뀌고 막 바뀌는 캠퍼스 중심부를 바꾸는 이런 일에는 캠퍼스에 관여되는 사람들의 의견의 다수를 물어보고 그걸 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연세대학교가 또는 우리가
새로운 갈등 해결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갈등이 없이 이런 충분한 공청회와 논의와 서로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그래가지고 다수의 뜻에 따른 중요한 공사, 모든 건 아니면 다수의 뜻에 중요한 공사는 다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이런 전통이 이번의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심리학과 재학 중인 학생인 양청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사소한 의문점이고 한 가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 의문점 먼저 말해보자면 일단은 그 학교 안이나 대안책 모두 차가 없는 백양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학교 안에서는 지하에 차도를 건설을 해가지고 셔틀이나 택시의 그런 운행을 거기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대안책에서는 그러면 그 차 없는 백양로니까 아니 지하에는 차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차 없는 그 백양로를 만들면 기존 셔틀버스나 아니면 택시 같은 게 전혀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의문점에 한 가지 사소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였냐면요.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한 친구가 이런 거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 뭐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저는 그 친구를 이해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어쨌든 학생 사회에 이런 참여의 경험이나 아니면 승리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런 공청회 같은 게 더 많이 열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여기 이런 교수님도 같이 모여 있고 아니면 기자님들도 있고 어쨌든 학생분들도 다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이런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런 공청회가 더 많이 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교통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에 차 없는 백양로는 이제 지상에 차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최근에 그 교통적인 트렌드는 스스로가 불편함을 좀 감수하면서 이 교통의 어떤 개선을 얻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거점이 있게 되면 거기에서 현행과 같은 셔틀버스나 또는 전기차 같은 것을 캠퍼스에 돌려서 어떤 그 이동의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차 없는 캠퍼스라고 해서 아예 차도 다니지 못하도록 다 백양로 한가운데 나무를 심어놓고 그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소방도로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되고요. 또 이머전시의 경우, 그 다음에 장애 학생을 위한. 그래서 결국은 비상시에는 차는 다니지만 평상시에는 차가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행정학과 엄태호 교수입니다. 저 사실은 연세대학교 와서 공청회에 참석한 게 오늘 처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침묵한 다수, 뭐 이메일이 오면 거의 딜리트하기 바쁜, 그리고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그런 평범한 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참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교평위원 조금 이따가 전에 가셨습니다. 지금 수업에서 가셨는데 그때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게 아는 게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11월 15일 날 지난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청회와 그 투표를 갖다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게 굉장히 저는 의아심이 되는 게 뭐냐면 본부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이쪽 얘기하는 부분, 이게 왜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려우면요. 테크니컬하고 이 안에 기술적인 부분이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서 철학적인 부분이 섞여 있어요.
그다음에 논의 자체는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누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다음에 권력의 정당성이 어디 있고 그리고 소통의 합리성에 그러니까 비합리성의 문제에 귀결 책임이 누가 있는가를 그 안에 중간에 확 섞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테크니컬한 걸 전혀 모른다 그러면 녹지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 주차미 연수, 요거 단순히 비교해서 우리가 클릭을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일부터 투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안 왔으면은 저는 아마 읽지도 않고 내용도 전혀 모를 겁니다.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안은 나온 적도 없고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약에 이런 식의, 저는 이게 나온 게 굉장히 철학적인 베이스도 있고 그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런 게 연사모에서 먼저 얘기가 됐었고 땅을 파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여기서 어떻게든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좀 이전하는 그런 절충안을 만약에 냈다 그러면 충분히 공감하고 디베이트 거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서 내일부터 투표하는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저는 교평 의장한테 묻고 싶거든요. 전체 통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저희 사회과학대학에서 성명서 나갈 때 저희는 전체가 3분의 2가 넘게 해서 무기명으로 거수를 해서 중도 의견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평에서는 단 한 번도 교평위원들한테를 통해서 저희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이 갖고 있는 걸 의사는 물은 적이 없고 총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디베이트 과정을 해서 지금 가는 것이 백양로 사업을 하자마자의 결론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재논의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여론 투표로 해서 한번 보자는 건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지금은 여론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들한테 봤을 땐 투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서베이하고 보팅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믹스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나온 결과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가 찬성은 투표를 해서 51%가 찬성을 하면 전체 구성원 중에서 전체 구성원 교수입니다. 25%가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본부랑 얘기를 할 때 우리가 51% 넘어서 51%가 됐으니까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할 건지 반대를 하는 나머지 25% 또는 침묵하는 50%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투표나 투표를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나이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잘못됐으니까 우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한다 그러면 소통의 비합리성을 갖다가 주장해서 저쪽이 이제 브루트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는 어떠한 전체 교수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투표로 결정했으며 그게 투표인지 여론조사인지에 대한 논의도 전혀 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냥 협의체에 가서 있었던 학생 대표, 동창 대표 이런 대표들을 본부 vs 그다음에 교평이라는 대립구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저쪽에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선악의 구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과대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뭐라고 붙었냐면 우리의 의견도 물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교수들만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직원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교평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교수가 아닌 학생, 직원, 협의체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투표로 해서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를 가지고 투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협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여기서 그냥 끝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엔 그 이창화 부의장님이 답변하신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미 저희 일정이 아니고 그간의 경과 규정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일은 이틀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번씩 문건 작성해서 뿌리는 거라서 아마 많은 교수님들이 지겹게 이메일을 받으셔서 아마 쓰레기통에 많이 넣으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우친 게 평의원들께 보고를 안 드렸네. 일반 교수님들한테는 뿌리고. 그래서 이제 경과 과정이라는 거를 너무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청회 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본부한테 비난받는 거는 원래 15일까지 모든 공청회를 3개 캠퍼스에 하고 그 다음에 18일까지 투표를 해서 교수님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했는데
뭐 그간에 뭐 약간 본부를 비난하는 말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약 일주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더 서둘렀느냐? 저는 뭐 건축관계 계약은 잘 모르는데 협의체에 들었더니 본부에서 매년 1억 5천씩 매일 까먹고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이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간다면 얼마나 귀한 돈인가 해서 서둘렀는데 어떻게 뭐 다양한 이유로 조금 다행히 늦게 돼서 준비가 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투표냐 여론조사냐, 저희 뭐 홈페이지가 굉장히 미약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홈페이지에 교평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발전에 대한 본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교평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조항을 보시면 그것을 위해서 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답니다. 명확한 거는 교평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투표에서 교수님들이 본부안 반대, 대안 찬성, 저희 집행권 없는 곳입니다. 단지 투표라 하면 그거를 교수님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교평은 교수님들이 그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그 일이 추진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집행권이 없는 기관이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협의체 성명서인데, 마음에 안 들어도 끝에 문단을 잘 보시면 본부에서도 협의체에서 이런 결론이 났지만 지속적으로 학생, 직원, 교수들과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은 받아들이고 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갔다는 문단이 있습니다. 아마 바쁘셔서 저는 문건을 외우다시피 읽어서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핵심만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교평 입장에선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100% 안 하니까요. 국회의원 선거는 더 나쁘고 구의원 선거는 더 나쁘죠. 근데 민주적인 절차라는 것은 저희가 각 교수님들한테 권리와 의무를 드리고 그걸 표로 나타낼 수밖에 없고요. 그 표가 하시건 안 하시건 만약에 과반수가 없다면 교평 입장에서는 교수님들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찾아뵐 수는 없죠. 신촌이 약 960분입니다. 정년 트랙, 비정년 트랙 교수님들 굉장히 죄송한데 교평이 960분 찾아갈 수는 없고요. 죄송하게 이메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메일에 대한 리스판스는 교평에 대해서 백양로 사업권에 대해 가지고 이메일이 한 건도 없습니다. 공청회 왜 하냐는 이메일도 없습니다. 최근에 약 2분이 공청회 관련해서 뭐 자료가 있느냐라는 걸 했고요. 분명한 건 자료는 이 공청회 자료는 교평에서 맺는 거 아닙니다. 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 보안 때문에 안 주셨습니다. 왜 보안 때문에 안 줬는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처음 자세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일로 아마 지겨운 이메일을 한 번 더 받으실 텐데요. 투표에 관련해서 거기에 아마 이 자료가 다 들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녹화한 자료도 아마 이거 1시간 반이나 2시간을 보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로 자세히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것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학교 갈등이 최소화돼야지 골이 깊지가 않습니다. 지금 골이 너무 깊어지는 게 제가 좀 참담한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평 입장에서는 투표이고요. 본부 입장에서는 투표의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본부는 해석을 여론조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평이 가해야 될 길을 정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투표 형식을 취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태호 교수님 후속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나 여기 연사모 계시는 분이나 교평 선생님들이 학교를 위해서 남이 하는 일을 갖다 대신 해주시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평에서 애둘러서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 학교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평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좀 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면 최소한 그러니까 침묵하는 다수들이 자기 교평 단과대 교수 의원한테 자기 의사를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총회에 가서 우리 단과대 분위기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의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모아서 운영위원들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합법성이거든요. 권력이 자기한테 좋기 때문에 합법성이고 그래서 루드하게 나오는 건데
교평은 사실은 의사를 갖다가 어떻게 개인의 의사를 결집해서 자기 걸로 만드느냐는 거에 대한 민주적 가치에 의해서 권위가 나오는 건데 지금은 그 권위가 생략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8대 7로 결정을 해서 이 중요한 결정을 했고 여기 있는 교평위원은 듣도 본 적도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노티파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교평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진정성 있게 저희가 믿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만 공공 부분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갖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조금 내일부터 투표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모형을 보여주고 내일 읽어볼 사람 읽어봐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결과 나오면 이게 민심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얘기한다는 게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찬성이 많건 반대가 많건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가 갖고 있는 신뢰성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드셔서 조금 더 권위를 갖고 접근을 하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대 반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일이 일어나면 조금 더 자랑스러운 좀 교평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일개 교수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제가 하는 말이 좀 기분 나빠지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냥 부의장님 제가 그냥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거 아까 서두에 경과보고하면서 굉장히 깊게 느끼고 있고요. 선생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리뷰하면서 사실은 좀 느낀 바가 컸습니다. 네, 학교가 일정을 푸시한다고 해서 교평도 일정을 푸시당하면서 갔으면 안 됐는데 그냥 운영위원진들이 생각했던 건 갈등을 빨리 봉합해야지만 학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서둘른 관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평 운영위뿐만이 아니고 교평 위원님들 그다음에 전 교수님들한테 뭐 그 이메일을 읽건 안 읽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교평을 나름 이끌고 있는 뭐 몇 명 중에 한 명으로서 저도 사과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지난 50여일 굉장히 화살처럼 빨리 날아갔고요. 지금 되돌아보면은 가장 아쉬웠던 게 지금 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일반 위원들과 의견을 나눈 적이 없고 최소한 임시총회라도 한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은 사실 운영위원 전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역사를 거꾸로 갈 수는 없지만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면 꼭 가슴에 담아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금 계속 그 질문을 원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엔 세 분이 계십니다. 저는 사실은 그 65년도에 연대문과대학을 들어왔었고 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를 했었고요. 지금 그 연세대학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경청 토론회 온 이후로 양쪽 의견을 굉장히 열심히 그 경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경청 토론회 왔을 때는 대학 본부를 향해서 제가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대학 본부에서 안 오셨기 때문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자제라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서부터 대학은 더 이상 이제 학문 공동체가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전 연세대학이 이게 무슨 학문 공동체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아니라 하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 제가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엘리트들이 공인의식이 없는 건데 연세대학마저 이러면은 우리 사회는 과연 희망이 있는가 하는 게 제가 사실 굉장히 우울한 이제 그런 그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에 WCC 14 총회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140 몇 나라의 교계 지도자들이 2,000 몇 명이 모여서 마지막 이런 플래너리 세션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손을 드는데 그 모더레이터가 끝까지 그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더라고요. 제가 연세대학의 지금 이 문제는 주차장 어디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저는 커뮤니케이션 makes community인데 제가 보기엔 다수결주의로 지금까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연세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이.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그냥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오늘 이런 모임에 이런 플랫폼이 학기 초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두세 달 이어져 왔었으면 저는 상당히 나이스 컴프로마이즈가 이루어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엔 학기 말을 앞두고 이제 겨울이 되기를 기다리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아마 교수평에도 어쩔 수 없이 이런 투표라는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투표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이 컨센서스 어프로치를 해야지 그걸 투표로 한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궁색하지만 이해하는 건 뭐냐면 대화라는 건 서로 파워 다이나믹스인데 힘이 균형이 있어야 이게 대화가 되는데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투표를 통해서 좀 더 서포팅 파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제 제안은 마지막은 이 모임을 여기서 하고서 그 다음에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희지부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이번 모임을 계기로 해가지고 계속 연세대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되질 않으면 저는 사실은 이게 연세대학이 그냥 하나의 교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많은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요. 제가 투표를 이해는 합니다만은 시민운동이 쭉 하다가 새만금도 그렇고 뭐 하다가 마지막에 재판으로 가져가서 재판에서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자승자박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이런 플랫폼은 계속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노어노문학과 재학 중인 신수전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랑 이제 여긴 없지만 학교 본부 측과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배워 나아가길 바라는 어떤 학생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3년 반을 다녔는데 너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없었고 또한 친구들이랑 어떤 문제들과 수업 때 배운 것들을 이제 건전하게 토론하고 싶어도 저희는 정말로 아까 조한혜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벅스에 가서 저희가 또 소비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어떤 학교 안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밖에 나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사라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고 제 주변의 사람들과 학생들과 제가 원하는 것은 학교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지 차가 돌아다니는 주차장이 아니고 어쩌면 저희가 가장 백양로를 많이 이용하는 학생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합리적으로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학교 측에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학생의 입장으로서 등록금을 내는. 네, 감사합니다.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공학과 전세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저도 사실은 그 전에 그 과정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지금 이렇게 이제 뒤에서 사후 약방문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초적으로 SOC나 10% 90% 설계 때도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사실 있고요.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사실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A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업본부의 그 안과 그다음에 지금 사실 B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대안이 있는데 지금 받아들이는 느낌상으로는 수치적으로 보기에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A안보다 B안이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지금 B안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대안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돼갈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건축공학과 저도 이제 4학년 다니고 있는데 바라보기에는 B안도 그렇게 설득력 있는 안으로 다가오진 않아서 네, 과연 그냥 그 수치적으로 비교하기에 A안과 B안이 중에서 B안이 낫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면 B안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지금 B안이 결정된 것도 공사 진행되고 나서 불과 50여일 되는 시간 안에 짧게 결정되어서 나온 것 같고 말 그대로 그냥 날조에 가까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설득력 있는 그 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 좀 더 설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답에 앞서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질문을 연달아 듣고 한꺼번에 답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기계공학과 재학 중인 백승주라고 하고요. 이 학교 다닌 지 한 10년째인데 대학원생입니다. 학부생 아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여론을 조성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학생의 입장에서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게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년간. 물론 제가 정보가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백양로 사업 같은 경우엔 학생들이 왜 참여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해보면 공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여기 10년 정도 다녔으니까 지금 사라진 독수리상, 활천대 그리고 기타 많은 이미 파헤쳐진 장소들과 그 기타 시설들에 대해서 추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렀을 때 이제 내가 학창 시절 이러이러한 시절을 보냈었구나라는 추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함부로 파헤쳐지면 안 되고, 이 백양로라는 것이 현재 가치 그리고 과거의 가치, 미래의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그냥 부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파헤쳐지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신입생이나 학교에 많이 있지 않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단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미 아까 앞에 계시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지하 캠퍼스를 어느 정도 확충해 놓은 고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고대 같은 경우 중앙광장과 공과대 캠퍼스에 하나 캠퍼스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대 같은 경우 ECC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 사업을 구상하고 건설을 할 당시에 거기도 우리와 같은 문제들을 안고 투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결과물이 지금 그 결과물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 시설이 마련되고 그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냥 그 장소에서 그들만의 추억을 이미 쌓고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맨 처음에 송도가 생겨서 올해 신입생들이 한 번에 이제 한 학기씩 우르르 왔다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저희 같은 좀 학교를 오래 다닌 신촌에 오래 있었던 학생들은 저게 가능한가? 너무 좀 안 되고 이렇지 않았나? 했지만 정작 그 당사자들은 그냥 거기 괜찮았고 그냥 거기서 저희들만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저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나은 자세를 가지길 원한다면 좀 그런 입장도 받아들이고 조금 더 이제 이 안보다 무조건 낫다 이런 접근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더 하고자 했는데 못하신 분들한테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예, 학교 본부가 1년 6개월에 걸쳐서 백양로 재창조 사업의 그 성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연사모는 그 목소리를 그동안에 냈었고 이제 대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대안 날림입니다. 학교가 1년 반 동안 추진단을 만들고 그 많은 회의를 했다고 하고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만든 것에 비하면 이 대안은 불과 한 1, 2주 동안 거의 공과대학 교수님들이 무료 봉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개념적인 내용만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계에 준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가지고 숫자상의 오류가 없도록 노력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것이 더 좋으냐라고 묻는 것을 제 생각에는 누가 잘했냐, 누가 더 똑똑하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에 귀가 솔깃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서 어떤 많은 그 연세 구성원들의 호감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백양로 프로젝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것을 어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김용민 선생님 일종의 답변인가요? 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건축학과 학부생이 이제 건축학과 교수님들과 토목학과 교수님들과 이게 만든 안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이게 연세의 자유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총장님은 이해를 못하셔서 교수들이 반대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냥 싹 쓸어버리는 천막을, 이 슬픈 현실인데 이렇게 짧은 동안에도 대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까 누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아니 다른 거는 본부의 안을 싹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의 안의 핵심은 차 없는 백양로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필요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과 그다음 학내 구성원들을 위한 그 교육 문화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원칙이거든요. 본부 안의 그 핵심 내용은 이 세 개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다음에 본부 안을 검토해가지고 그렇다면 이거를 백양로를 파괴하지 않고서도 그다음에 연세대학교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도 그다음에 돈을 갖다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서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이 바탕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들어낼 수 있었고 본부안이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본부의 안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발전시킨 정말 상생과 화해의 대안인데 이거를 수없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천막에 왔을 때 천막에 수없이 얘기해도 본부는 듣지 않고 그냥 운영으로 어떻게 하겠다만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여쭤보기도 하는데 그럼 지금 공사가 이만큼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가 지금 본격적인 공사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땅 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양로에 있는 나무들만 조금 베어내거나 이식했고 그다음에 겉에 것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차 없는 백양로 만들면 되니까 거기다가 아스팔트 좀 걷어내고 조성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회관 앞에는 같이 둘 다 파는 거니까 제대로 파가지고 정말 좋은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지금 백양로 그 백준영 김장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또 복원해가지고 거기 지금 주차장 있는 곳을 또 녹지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저희가 야구장을 대안으로 했는데 야구장 뭐 체육위원회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학교 시설 이런데 그럼 야구장 그대로 두고 지금 본부가 남문 건설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기 공터가 있거든요. 그 짜투리 땅 파가지고 만들어도 충분히 훨씬 더 적은 돈을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교육 문화시설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두 염원에 맞지 않는 차 없는 백양로도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왜 이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부는 천막을 쓸어버리고 공사 강행하고 공청회도 참여하지 않고 이런 것인지 정말 굉장히 걱정스럽지만 우리 이런 학생이 있어서 저는 연세대학교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자리에 좀 본부에 책임 있는 분이 계셔서 본부안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설명도 하고 또 지금 연사모에서 제안한 대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훨씬 더 생산적인 공청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아마도 지금 본부는 계속해서 그 학생과 교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백양로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어떻게 되나요? byr.연세.ac.kr 해서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한 번쯤 들어가셔서 학교는 또 뭘,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사모가 제안한 오늘 안은 저희가 좀 정리해서 또 역시 많은 분들이 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비교해서 가급적이면은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교수님들, 학생, 직원, 동문분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뭐 준비하느라고 애써주신 연사모 선생님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만에 하나 저 주차권 필요하신 분은 저 앞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저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4학년 김예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논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짜 느낀 것도 많고 뭔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아까 그 공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뭔가 제가 엉뚱한 소리를 잘하는데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이런 공청회가 있을 때 뭐 뭔가 필요성은 알면서도 다른 약속 있어서 가야지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뭐 저는 책 풀 때 이런 얘기를 뭔가 논의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뭔가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뭔가 학생들이 꼭 가는 곳에서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좀 논의가 가능한 곳을 제가 추려봤는데 교실 속이라는 곳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출첵을 우선시하는데 그러니까 교실 속에서 좀 더 논의가 10분 정도 수업이 싫은 게 아니라 10분 정도만 할애를 하셔서 학생들한테 우리는 의견이 이렇다 뭐 이렇게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짧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많은 교수님들이 아마 그 아이디어를 채택하시리라고 믿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럼 이것으로 오늘 교평주체 공청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